여러분, 조선소 날벼락이라 터질 게 터졌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에서 영적공들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1150명인데 이 인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원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충격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외국인 영주권 수요의 베트남 인력이 41%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격이 될 수밖에. 전체 올해 외국인 영주권 수요는 2,800명이에요. 2,800명 중에 1,150명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럼 배를 제때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제때 못 만들면 지체 상환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이게 지체 상환금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배 한 척에 뭐 1, 2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씩 합니다. 몇백억씩 하기 때문에 이게 지체 상환금 자체가 굉장히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조선 쪽에 어떤 기업들의 투자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노조 리스크가 크고 또 환율 때문에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나 환율이 1,400원을 계속 유지해 가지 않을 거고 요즘은 인력마저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계약을 제때 맞춰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쪽의 투자는 저는 이게 장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주식 저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가 더 심각해요. 이게 1150명이 뭐 12월에 들어오든 1월에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여기가 문제가 생긴 게 왜 문제가 생겼나 하면요. 거짓 서류들이 많았대요. 거짓 서류들이. 쉽게 말하면 경력이 용접 2년 이상인데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이게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서류에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늦어지는 거. 그러면 이게 배를 만드는데 배를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앞으로 조선소가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지 눈에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2027년까지 필요 인력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근데 지금은요. 92,394명이거든요. 그러면 늘려야 되는 거 보세요. 연구 설계직도 지금 2배 늘려야 되죠. 연구 설계직 2배 늘려야 됩니다. 생산직도요. 지금 7만 1,025명이 10만 7천 명이 돼야 돼요. 거의 3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30% 가까이. 30% 가까이 30%가 넘죠. 4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13,845명이 14,000명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생산의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이 정도로 심각하면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효율을 높이는 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기업에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힘들게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조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이게 뭐 진짜 전망이 밝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말입니다. 올 것이 올 거다. 아니면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터질 게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예, 베트남에서 용접공이 안 들어와서 인력 대란이 일어나는 것 뭐 당연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조선업체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조선의 핵심이 용접이잖아요. 예, 용접이 이만큼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용접, 도장, 전기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2017년까지 부족한 게 생산해서 지금 거의 36,000명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격들 어떻게 이겨낼지 저는 예, 이게 어느 정부든 대통령마다 이게 예, 위험하고 어려운 거 자꾸 미루려고 들거든요.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잊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시작된 게 IMF 외환 위기거든요. 그게 김영삼 정부에서 터질 거냐 아니면 김대중 정부까지 가져갈 거냐 결국 김영삼 정부에서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 것처럼 그때부터 계속 미룹니다. 전부 다. 국가 부채도 미루고 이게 내가 집권을 했을 때는 위기를 웬만하면 줄이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지금 상존했고 또 누적돼서 지금 더 위기가 커지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소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부족 인력이 38만 905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예요. 올해 상반기는 59만 7,562명이에요. 엄청나죠? 부족 인력이. 이렇게 부족 인력이 많은데도 우리는 노는 사람 천지잖아요. 노는 사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력을 저는 부족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그럼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이게 장인 제도를 만든다든가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이 뿌리 산업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우대해 주는 그런 저는 일들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우대해 주면 나는 저 선생님한테 가서 난 뿌리 기술 배울래 하면 젊은이들도 갈 수가 있고요. 40대 50대 저는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 게 지금 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 날벼락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 획기적이지도 못하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뿌리 산업이 죽으면 저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느 때보다 정부가 개혁적이고 신속하게 지금 실물 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어떤 일이 아닌데 해결책을 내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 이거는 국가 리더가 국가 지도자들이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국가에 대한 관심은 없구나. 자기 권력에 대한 관심만 많구나. 이게 수십 년째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해결책이. 그러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답할 따름.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만 자기 권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도 저는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지도자들이 좀 멋진 지도자들이 나와서 경제를 확 개혁하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